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조금 전에 했던 예제를 먼저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복사.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디버깅이라는 걸 좀 해볼 텐데, 뭐 디버깅이라 그래서 별건 아니고요. 우선 버그를 문제, 오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램에 발생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저희는 버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존에 대형 컴퓨터, 진공관 컴퓨터들을 사용할 때 막 교실 정도 크기의 굉장히 큰 컴퓨터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달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고 났더니 어떤 기기 장치에 나방 한 마리가 붙어가지고 이 기기를 한 달 동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동작과 다른 동작,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치를 원했는데 그 결과치와 맞지 않는 동작을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상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오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버그라고 했고요. 이런 버그를 잡는 작업을 디버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디버그라고 부르고, 이런 그 과정, 이런 그 디버그를 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건 버그를 잡을 수 있도록 디버그 툴을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그마한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로직상 이 부분이 틀렸겠네, 뭐 이 정도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몇만 라인, 몇십만 라인이 넘어요. 이 라인 수만 따지더라도. 그럼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일도 힘든 일이거든요. 문제를 눈으로 찾을 수 없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사용되는 몇 가지 가장 우리 초보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최소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끌 수가 있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곳에 멈춰서 그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실행하는 동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출력 화면에는 무엇이 출력됐는지,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면 여기 디버그라고 되어 있는 툴바가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를 딱 클릭해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릴리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개발을 할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디버그 모드로 개발을 할 수 있고 릴리즈 모드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릴리즈 모드를 배포 모드라고 해요. 배포 모드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디버그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얘는 뭐 할 때 사용하겠어요? 개발할 때. 그래서 얘는 뭐 할 때 사용하겠어요? 개발이 완료했을 때. 왜 이 두 가지를 나눠놨냐면, 저희가 만약 main.exe라는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 디버그 모드에서는 우리가 디버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지점도 걸어야 되고, 실행할 때 어디를 실행하고 있는지 표시도 해야 되고, 실행하고 있는 라인 수라든가 어떤 함수들을 거쳐서 들어왔다든가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공부할 디버깅 툴에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동작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버깅 툴을 동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코드들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파일이 크고 속도가 느리겠죠. 하지만 디버깅이 가능한 파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배포 모드인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을 수행하고 빌드를 시키면 똑같은 main.exe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exe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이 완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을 넘기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발에 관련된 코드들을 삭제하고 순수하게 프로그램 로직과 관련된 코드들만 넣어서 EXE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배포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먼저 실행을 모두 다 해볼 텐데, 디버그 모드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실행을 해왔잖아요.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디버깅 모드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다시 저희가 릴리즈로 바꿔볼게요. 릴리즈로 바꾸고 릴리즈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릴리즈에서 실행을 하면 방금 번쩍 실행이 됐죠. 저희가 멈추라고 안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건데, 저희가 윈도우 탐색기, C 드라이브, C 언어, 우리 마지막 날짜 오면 이렇게 디버그와 릴리즈라는 폴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디버그에 가도 EXE가 있고 릴리즈에 가도 EXE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한번 파일을 비교해 볼게요. 이 ex10.exe라는 릴리즈 모드는 9K 정도 되네요. 보니까 9K 정도 되는데, 디버그 모드에 가보니까 이 ex10의 크기가 37K네요. 벌써 몇 배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는 몸집이 크지만 디버깅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다 개발이 완료하면 굳이 이걸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몸체 큰 거를.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해서 넘기게 된다. 이거는 디버깅 관련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릴리즈 모드에서는 디버깅 툴에 대한 여러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로 맞춰라? 개발하는 동안이니까 디버그 모드로 맞춰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원하는 위치까지 실행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멈추는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 눌렀냐면 컨트롤 F5를 눌렀어요. 이렇게. 이건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메뉴가 어디 있냐면 여기 디버그라는 메뉴에 있어요. 우리가 뭐 실행했냐면 지금 이걸 계속 실행을 했던 거예요. 디버그를 실행하지 않고, 디버깅 모드에서 실행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걸 눌렀는데, 이번에는 F5를 누를 거예요. 디버깅 시작 F5. 그러면 디버깅 환경이 시작됐다가 멈춰요. 아니, 멈추란다. 종료가 돼요. 여기서 멈추라는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실행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변수들의 초기 값을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 배열 4개에 10부터 40까지가 초기화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럼 자, 저희가 멈추라는 게 바로 F9야. 지금 제 라인으로 따지면 12라인에 캐럿을 위치하고 F9를 누르면 이게 토글이 돼요. 그러니까 ON이 됐다가 오프가 됐다가 ON이 됐다니까, 옆에 보면 빨간색 원이 하나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F9를 눌러도 되고, 여기 보면 라인을 직접 선택해도 돼요. 이 코드를 여기 가장 끝에 지금 우리 화면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이 창을 누르면 한 번 누르면 또 없어지고 한 번 누르면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지금 제 라인수로는 12라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멈추는 점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버깅 모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F5를 누르면 이제 디버깅 모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디버깅 모드가 시작되고 나면 얘가 이제 위험성을 감지하고 뭐 이런 창이 뜰 수 있는데, 저희는 위험하지 않아, 진정해,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 창들이 뜨는데 저하고 화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정 창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요. 우선 여기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정말 이건 눈 좋은 사람만 보이겠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보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쇼 포인트라고 하는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서 F11을 누를 때마다 한 줄씩 실행을 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F10을 한 번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13라인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쇼 포인트가 13라인이니까 어디를 실행하고 있대요? 13번째 줄을 실행하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눌러야 실행을 하는 거고. 그럼 뭐까지는 출력됐겠어요? 화면 봐볼게요. 이미 아직 여기는 실행할 차례니까 우리는 얘를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어레이에 4개의 원소를 출력해 줬을 거니까 아래쪽 창을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10부터 40까지 출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좋아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F10을 또 누르면 한 줄 실행을 하는 거니까 F10 그럼 이제 2개가 더 출력됐겠네요. 어레이부터는 10, 20이 출력됐을 거니까 보면 10, 20이 출력이 돼 있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줄이네요. 마지막 줄 F10을 한번 딱 누르면 마지막 줄까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3개가 드디어 출력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원소들이 차근차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줄씩 실행을 하기 위해서 F10을 눌렀고요. 디버깅 모드로 실행하기 위해서 F5를 눌렀고요.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F9를 걸어서 실제 중단점을 걸어가지고 실행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실행하고 적어도 원하는 위치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디버깅 종료가 됩니다. 이 모든 메뉴는 어디 있다고요? 저희가 키가 생각이 안 나시면 이 디버그 메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종료할 때 한꺼번에 종료하는 게 Shift Ctrl F9예요. Shift Ctrl F9. 그러면 모든 중단점을 제거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 모든 중단점을 제거해. 그러면 제거가 됩니다. 제가 지금 펑션 키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한번 눌러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바로 실행을 하고 싶어. 디버깅 모드로 많이 사용되는 키 몇 가지만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 함수 안에 이 O라인을 실행하고 싶어. 그럼 최소한 여기를 실행하고 이 라인을 실행할 때 이 코드를 실행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게 되냐면 이 문장에서 바로 이 라인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F5를 눌러도 되지만 바로 다이렉트라면 캐럿을 위치해요. 저 껌뻑껌뻑거리는 거 우리가 코드를 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걸 캐럿이라고 부르는데, 캐럿을 저기다 위치하고 컨트롤 F10을 누르면 바로 이 캐럿이 위치한 곳까지 디버깅으로 다이렉트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O 라인을 저기 실행 포인트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F10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는가, 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한번 보세요. F10을 누르면 참이니까 프린트 F로 갔다가 또 F10을 누르면 2를 증가를 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F10을 누르면 비교하는 i는 10보다 사이즈보다 작냐 비교를 하고 다시 F10을 누르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얼마가 됐을 때 사이즈 값은 지금 이렇게 이거를 커서라고 그러죠. 커서를 마우스 포인트 커서를 가만히 변수에 두면 4값, i에 가만히 두면 얘는 이 안에서만 사용하니까 나는 지금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p에 가만히 두면 p는 누구의 주소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주소가 32FDDC죠. 사이즈는 이렇게 4다. 뭐 이런 변수의 내용물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건 누가 호출한 거냐면 내가 호출한 거니까 여기서 F10을 누르면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어디냐면 바로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이 바로 나를 호출했던 곳인데, 자, F10 눌러보면 여기서 바로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죠.
나 이제 실행했던 이 문장을 모두 다 실행했으니까 누구를 누르면 F10을 누르면 그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하겠죠. F10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함수 위치에 와 있는데 이번에는 F10을 누르면 아까는 어떻게 했죠? 이 한 줄을 실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함수 안으로 진입하고 싶으면 스텝 인트라 그래서 F11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F10을 직접 지금 누를 수가 없어서 이 문장까지 제가 직접 이동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F12를 누르면 이 안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F10을 누르면 되죠. 한 칸 실행, 한 칸 실행, 한 칸 실행, 한 칸 실행, 한 칸 실행. 이제 두 개를 돌았으니까 사이즈가 몇이냐면 2예요. i가 얼마냐면 지금 1인데 이 줄을 실행하고 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2가. 그래서 2가 돼서 빠져나가겠죠. 자, F10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F10을 누르면 이렇게 이 두 번째 줄을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F10을 누르면 그 다음 줄을 이제 실행할 차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방금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실행하고 이동하고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Shift F4를 누르면 모두 다 디버깅 모드를 종료하게 된다. 좋아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돼. 뭐 예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문제는 이런 거지. 여기다가 내가 오류로 얼마를 줄까요? 여기다 5로 줄까요? 이렇게 오류로 5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결과치는 10부터 40까지 뭐 10부터 40까지 또 출력하고 20부터 30까지 출력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이 결과치가 여기 출력이 돼버렸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럴 때 눈으로 찾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은 눈으로 찾기가 편하지만 항상 디버깅 모드로 연습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니까 우리는 그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줄은 제대로 출력이 됐고 두 번째 줄도 제대로 출력이 됐는데 세 번째 줄도 제대로 출력이 됐는데 이 두 번째 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는 거죠. 어디까지? 이 두 번째 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13번째 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고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한 다음에 뭐 F11을 눌러가지고 이리로 이동을 해도 되고요. 다시 저는 이 안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O라인에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고 F4를 눌렀으면 당연히 여기서 실행하면 어디서 멈추게 되냐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안으로 진입을 해서 멈추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때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돼가지고 값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아래쪽 창에 보면 이런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창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 창이 있고 로컬 창이 있고 조사식 창이 있는데 이런 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 없으면 그 값을 확인하는 창이 어디 있냐면 디버그에 창이라는 곳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우선 자동창은 현재 실행하는 위치의 변수들, 그 줄의 변수들을 자동으로 얘가 이런 변수들을 보여주면 좋겠구나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 다음, 그래서 이 창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도구에 디버그의 창에 두 번째로는 지역창, 지역 변수들도 모두 다 보여주는 창이고요. 또 디버그에 하나만 더 띄울게요. 이제 내가 직접 입력해서 볼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이게 조사식 창이에요. 최대 4개까지 동시에 띄울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가장 기초적인 창이 3개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자동을 눌렀더니 3개의 변수가 보이고 로컬을 눌렀더니 3개의 변수 똑같네요. 지금 이 줄에서는 모든 변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사식을 눌렀더니 아직은 없어요. 그럼 조사식에다 한번 눌러볼게요. 나 i 값이 뭔지 보고 싶어. 그럼 내가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i 값은 아직은 아무 값도 없다. 이걸 보통 쓰레기 값이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값이 할당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p의 값은 한번 볼까요? p의 값은
얼마냐면 17FC04. 여러분들 저하고 다릅니다. 시작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P로부터 내용물은 10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뜻이고요. 포인터 변수니까 내용물은 10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도 이렇게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더라도 사이즈 변수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5다. 우리는 4개 출력하라 그랬는데 벌써 찾았네요. 사이즈는 얼마 값을 가져야 되는데 4 값을 가져야 되는데 실수로 우리가 5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몇 가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P 값을 이런 포인터 같은 경우는 컴마를 쓰고 잘 안 보이겠지만 주소로부터 1개 보여달라 이렇게 쓰면 1개의 결과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그런데 우리는 P라는 시작 주소로부터 아쉽게도 지웠네요. P라는 시작 주소로부터 4개의 원소가 유효한 원소죠. 4개를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4 이렇게 P, 4 쓰면 여기 원소의 내용물이 지금 4개가 한꺼번에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 화살표를 열면 이 시작 주소로부터 원소 4개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상태값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루프를 돌려가면 i가 1씩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i가 증가를 할 때마다 P로부터 i번째 내용물은 얼마인지를 보여주겠죠. 자, 갑니다. 자, F10 눌렀어요. 그러면 i가 0이 되겠죠. i가 0이 되니까 방금 변한 값은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도 칠해주네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돼 있으니까 P의 i는 0이니까 P의 0 값은 10의 결과치다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루프로 돌려볼게요. F10 이렇게 누를 때마다 i가 2로 증가했다가 3으로 증가했다가 4로 증가했다가, 자, 이제 더 이상 증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로 증가해가지고 문제가 이 P의 i 값이 참조가 되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종료하고, 네, 마지막 하나 디버깅 키 알려주고,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진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애워서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디버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잡는 걸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칠 건데요. 저희가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13라인에 걸어놨는데 5라인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우고 13라인 브레이크 포인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실행, 그리고 어디서 멈춘다?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춘다. 그래서 멈췄어요. 멈춘 상태에서 네, 제가 차단을 시켰네요. 네, 실시간의 묘미죠. 네, 차단을 풀어줘야 되는데 차단을 시켰어요. 좋아요. 이렇게 멈춰 있는데,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 배열 같은 경우는 array라고만 주소만 적어도 여기를 열어보면 이건 배열이기 때문에 원소 모두 다가 보여요. 이렇게 배열은, 포인터는 어떻게 본다 그랬죠? 그 포인터 시작 주소로부터 몇 개의 원소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컴마 몇 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배열은 이렇게 주소만 입력하더라도 바로 데이터들의 내용물들이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연산자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array에 0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되겠지만 앞에다가 뭘 붙일 수 있냐면 %를 붙여서 주소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 ARR의 주소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지막이 CBC로 시작되고 CBC로 시작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한 거죠?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상태값들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거나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가 디버깅 툴을 제공하고 간략한 몇 가지 디버깅 툴만 우리가 살펴봤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생기면 눈으로 찾지 마시고 이제는 디버깅 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찾아보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슬플라 그래요. 그쵸? 긴 여정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게 기뻐서 슬픈 건지 정말 슬퍼서 슬픈 건지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이렇게 더운 여름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좋아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열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작업을 해보는 가장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여러분들 문자열은 메모리 공간에 연속하게 할당이 되며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놓여 있다고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디다가 집어넣냐? 포인터 변수 s에 집어넣는다. 네. 여러분들 잠 깨라고 제가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자, 포인터 변수 s는 그래서 우리는 문자열의 주소이므로 차형 애스테리크 형식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C에서는 오류가 안 나지만 C++ 같은 경우는 여기다 콘스트를 써주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콘스트 문법은 우리가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C에서는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틀린 문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틀린 문법이에요. 그런데 C++는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고 C는 이걸 오류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C 문법에 처음에는 콘스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후에 추가된 거라서 아직도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콘스트를 잘 안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얘는 에러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도록 하고 우리도 콘스트는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된다. 어찌됐건 자, 이거를 메모리상의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뭘 그려야 되겠어요?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D라는 문자, 그리고 E라는 문자와 널이라는 문자가 연속하게 보관이 된다. 너무 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문자가 연속하게 보관이 되면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어디다 담을 수 있냐? 문자열은 앞으로 문자열의 시작 주소로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얘의 시작 주소를 어디다 담았어요? 네, s라는 포인터 변수에다 담았죠. 그래서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는 누가 가리킨다? s가 가리킨다. 이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들의 집합이에요? 차 메모리들의 집합이더라. 그래서 촤촤촤촤의 메모리의 집합이니까 얘의 주소는 차형 주소에 담아야 되더라. 그래서 차 애스테리크 형식인 s에다가 누구의 주소를 담은 거냐면 A부터 널문자까지의 문자열의 주소를 담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코드로 이 코드를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차형 애스테리크 S는 뭐라고 쓰죠? 문자열 ABC를 D까지네요. 너무 많이 썼어요. 쓰고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문자열 스트링은 %s로 출력할 수 있다 그랬죠? %s. %s가 나타내는 건 뭐죠? 바로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뭐가 와야죠? 주소. 그렇죠.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와야 되니까. s가 문자열의 시작 주소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려주면 문자열을 출력해 주더라. 자, 그럼 A부터 E까지가 출력돼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출력하고,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출력하고, 또 문자들의 코드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문자의 코드값 A면 65 이런 뜻이에요. B면 66, C면 67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서 먼저 함수로 만들 건데 함수를 만들기 직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도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조건 코드 만들지 말고 무조건 코드를 만지지 말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원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한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한자를 출력할 수 없으면 이 나머지 글자를 출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자만 출력해보는 거죠, 먼저. 그래서 요놈 A를 출력해보자. 혹은 나는 B를 출력해보자. 이렇게 한자만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함자를 참조할 수 있어야 되니까 포인터인 주소를 알면 누가 S야? 바로 문자의 시작수가 S니까. 그리고 얘의 형식이 차형 애스트리크 형식이니까 곧 이 메모리의 이름은 뭐가 되더라? S0번이 되더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문자와 뭐를 출력한다 그랬으니까 코드 값을 출력한다 그랬으니까 문자를 출력할 때는 뭘 쓰고요? %C 코드 값을 출력할 때는 정수 B 그래서 S의 0번째와 S의 0번째만을 먼저 출력을 해본 거죠. 출력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S로부터 0번째 문자는 A, S로부터 0번째 문자의 코드 값은 6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복사. 네, 복사. 그럼 모두 다 출력해라. 모두 다 출력해. 모두 다 어떻게 출력하죠? 모두 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출력하면 돼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자, 그래서 5번 빼고 S1번, S2번, S3번, S4번 그리고 마지막 얘는 뭐예요? S5번인데 S5번 출력해요 안 해요? 넓은 문자니까 출력을 안 하겠죠? 그래서 4번까지 출력해라. 곧 코드로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세로줄 복사가 되더라.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세로줄 복사가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에는 규칙이 보이죠? 규칙이 보이면 루프를 얼마든지 돌릴 수 있으니까 얘가 i면 얘도 i야. i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0부터 4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포 돌립니다. i를 0부터 i를 4까지 만들어주자. 뿔뿔 i를 하면서 자, 그래서 돌려보면 이렇게 A부터 E까지의 문자와 코드 값이 출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문자열이니까 우리는 제일 끝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냐? 널 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숫자로 두면 만약 FG가 더 늘어나더라도 항상 우리는 5개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4개밖에 출력이 안 돼요. 5개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럼 맨날 이것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6, 7 7개의 문자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7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뭐가 이 A, B, C 이 문자 뒤에 꼭 뭐가 저장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널 문자. 네, 널 문자.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식을 i의 개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하면 돼요? 야, 문자가 널 문자야 아니? 문자가 널 문자야 아니? 문자가 널 문자야. 문자가 널 문자야. 그러면 널 문자야 까지만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의 I 값을 검사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검사합니다.
S의 i번째 문자가 널 문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쓰면 널 문자이면 참이 되는 거니까 널 문자일 때 돌리라는 뜻이고, not를 여기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써주면 널 문자가 아니면 출력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널 문자이면 그럼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문자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복사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까지 했는데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생략해서 많이 쓴다. 왜 그런다 그랬죠? 모든 문자는 정수값을 갖는다. 모든 정수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0이 아닌 정수는 모두 다 참이고 0만 거짓이다. 한마디로 널 문자가 0이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널 문자는 얼마로 정의되어 있어? 0. 그리고 나머지 문자는 모두 다 0이 아닌 코드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더라도 문제 없이 동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완성을 했으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 보냐? 이 문장을 함수로, 한마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야, 출력해줘 문자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어떤 걸 인수로 넘겨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뭘 출력하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자, 이 문자열 여기서부터 이 구간 내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널 문자 빼고 이 문자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뭐와 뭐로? 문자와 코드 값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그럼 뭐 넘겨줘야 될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배열 구조가 똑같잖아요. 배열의 첫. 근데 배열은 개수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얘는 시작 주소를 알고 있으면 모두 알 수 있어요. 문자열의 개수가 몇 개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 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갔더니 널 문자야, 널 문자. 한마디로 여기가 문자열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문자열은 뭐 문자열의 개수까지 같이 넘길 필요 없이 뭐만 가면 된다? 문자열의 시작 주소만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넘겨야 돼요? 주소가 누구예요? S. 네, S. 왜? 여기에 시작 주소가 1080이라면 여기 지금 뭐 담겨 있어요? 1080이라는 주소가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S라는 주소, 곧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줬고요. 그럼 뭐에다 받아야 되냐? 문자열의 시작 주소니까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차형 주소죠. 그러니까 차 에스트리크. void print string,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차 에스트리크. 다음에 콘스트를 배우게 되면 콘스트 차 에스트리크를 쓸 겁니다. 지금은 차 에스트리크. 제 S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str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가져왔던 코드 그대로를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V.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저 S가 곧 여기서의 str이거든요. 다시 저기서의 S가 여기서의 str, 저기서의 S가 여기서의 str. 그래서 출력하면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저희가 함수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변수냐면 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변수. 정확히 말하면 얘는 꼭 메인의 메모리라고 하기는 좀 어색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라면 이건 메인의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넘기냐면 이 주소값을 넘겨요. 이 S라는 주소값을 넘겨. S라는 주소값을 넘기는데
이쪽 메모리 공간이 어떤 함수냐면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메모리 공간의 함수의 이름이죠. 이렇게.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면 여기는 변수 st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str. 여러분들 정수를 넘기면 정수에 받고 실수를 넘기면 실수에 받듯이 문자열의 주소를 넘기니까 문자열의 주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 차형 주소인 애스트리크 형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좋아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1080을 여기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나 그림으로 그리면 나도 누구를 가리켜?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자열을.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 메모리의 변수들이 각각 S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면 똑같잖아요. str도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 메모리의 이름은 누구 입장에서? 프린트 스트링 입장에서 str0번, str1번, str2번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해하시겠어요?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포인터나 조금 전에 배운 배열들의 유형이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이 좋은 시간들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정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꼭 붙들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